KF-21 2차 무장 비행 후 폴란드 KF-21 공동 개발 요청. 5세대 KF-21 블록 3 개발 계획 공개. 미국도 논란한 폴란드 중대 결단. 인니에 큰 충격.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에 이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무장 분리 시험은 항공기와 무장 장착물 상어 간 외장 분리 시 간섭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최근 KF-21 CJ-2호기가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무장 분리 시험은 지난 4일 남해 상공에서 이루어졌으며 시험 비행 중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KF-21 CJ-2호기는 지난달 28일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디어 시험탄 무장 분리 시험을 수행했다. 같은 날 CJ-3호기는 100여 발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날아오른 KF-21은 이후 150여 회 비행 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다. 이어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 시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KF-21은 향후 적어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무장 분리, 기총 발사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국산 무장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계를 통합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내년 전반기 중 KF-21의 양산 계약을 맺고 2026년 후반기부터 전력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전투기 12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2. 수주잔고 100조 방위산업 기술 유출, 해킹 폭병, 민관 협업으로 강경 대응. 국내 방위산업이 연이어 대형 빅딜을 성공시키며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우수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많은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단 국내 방산의 기술력을 노린 유출, 해킹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산업 성장의 복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1, 현대로템 등이 주축이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준 누적 수주잔액은 94조 7,990억 원 규모다. 기업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2조 6,590억 원, 카이 24조 6천억 원, LIG넥스1 12조 2,650억 원, 현대로템 디펜스 솔루션 부문 5조 2,750억 원 등이다. 각사 모두 역대 최대 수주잔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장기화에 폴란드와 튀르키예 등 유럽 국가들도 국방력 증강에 나서면서 계약 물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기존 매출과 비교하면 현재까지의 수주잔고는 향후 5에서 6년간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일감이다. 방사능 산업 특성상 국내에선 정부 및 방위사업청의 국방정책에 의해 실적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매출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외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무기 및 관련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뛰어난 성능과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 덕분 이라며 납기일 준수와 안정적인 후속 지원, 계약상 명시된 기술 이전 등도 신규 계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계약 및 일감, 기술력 등에 비례해 합법적인 이전을 제외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하거나 해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970건에 달하던 이들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21년 들어 5,250건으로 3,280건 늘었다. 방사청과 ADD는
우리 군무기 체계의 설계부터 연구 개발, 생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방위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의 핵심 기관이다. 해킹 공격 유형은 무단 시스템 정보 수집 시도가 가장 많았다. 해킹 공격을 가장 많이 시도한 인터넷 프로토콜의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2018년 562건이던 중국 IP의 해킹 시도는 2021년 3003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러시아 순으로 해킹 건수가 많다. 정부 및 군기관이 아닌 방산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는 연평균 120만 건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제작기업과 3,000톤급 최신 잠수함 건조업체 등에 대한 해킹이 적발된 바 있다. 주로 북한이 중국 등 제3국의 IP를 경유해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방사청 등 정부 기관은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를 정립하기 위해 민관 협업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에 대한 기술 유출 및 해킹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방력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관련 기업의 안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방사청 및 ADD 방산기업 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에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하나 등 대형 방산기업과 함께 관련 중소, 중견기업 역시 같은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주체인 만큼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해킹을 시도하는 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방산 기술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관군이 협력해 사이버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해킹을 당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중요 업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력 강화 전략도 중요하다며 100%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